안녕하세요, 셔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전에 했던 라섹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시력교정 수술 관련된 영상이 아주 많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저 같은 평범한 분들이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하기까지 많은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작년 9월 21일 분당의 한 안과에서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 선택 기준에서 가장 많이 고려했던 부분은 지인들이 많이 수술을 했고 성공한 사례를 실제로 보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고려를 했고요. 두 번째는 수술 초기에는 상태 체크를 많이 하기도 하고 혹시 모를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응을 위해서 위치가 가까워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수술 횟수와 숙련도도 당연히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선택하고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라섹 수술 검사 전의 주의사항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저의 경우 일주일 전부터 소프트 렌즈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드 렌즈는 2주 이상이고 병원마다 다르다고 하니 검사 예약 전에 필수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는 대중교통이나 운전해줄 지인이 있어야 하는 점인데요. 산동제라는 안약으로 동공 크기를 확장시켜서 검사를 하게 돼서 몇 시간에서 최대 1일까지 눈부심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력, 초점, 굴절 등의 기본 시력 검사를 시행합니다. 두 번째는 근시 및 난시 검사입니다. 고도근시 환자가 시력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 근시퇴행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술을 알아보면서 많이 서칭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때 가장 많이 보았던 게 수술 후 예상 잔여각막 두께를 필수로 체크해라 였습니다. 잔여각막 두께가 너무 얇으면 원추각막 등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그렇겠죠? 현재 수술 전 각막의 두께, 절삭할 양, 그리고 수술 후 잔여각막 두께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압과 동공 크기 검사입니다. 안압이 너무 높으면 녹내장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은 정상 안압 녹내장도 많긴 하지만요. 그리고 동공 크기가 너무 크면 빛번짐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미리 합니다. 라섹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빛번짐은 있는데 야간에 보행이 안 될 정도라거나 운전이 전혀 안 될 정도로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면 수술을 하지 말아야겠죠? 다음은 시신경 망막 상태 검사입니다. 망막 변성 등의 막막의 이상 여부를 검사합니다. 비문증이나 광시증과 같은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비문증은 우리가 흔히 날파리증이라고도 부르는 눈앞에 이물질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인데요. 100%는 아니지만 망막 이상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라섹 수술 이후에 비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막 지형도 검사입니다. 시력 교정술이 발전을 해오면서 단순히 각막 두께뿐만 아니라 각막의 지형도도 수술 후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처럼 각기 다른 망막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춤형 절삭으로서 시력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구건조증 검사입니다. 일명 눈물량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휴지 눈 밑에 붙여서 유유하는 것처럼 장난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눈 밑에 종이를 대고 몇 분 앉아있으면 끝납니다. 수술 후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안구건조가 오므로 필수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을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날 바로 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미리 검사를 하고 수술 날짜를 잡는 게 좋습니다. 흔한 질병은 아니라고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그 작은 퍼센테이지 안에 내가 들지 않을까 하는 심리로 거의 필수로 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 라섹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술 과정은 검사보다 더 간단합니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술 당일 담당 집도의와 한 번 더 미팅을 하고 수술 과정 체크를 한 후 대기실로 입장합니다. 옷을 갈아입게 하는 병원도 있고 환자가 입고 온 옷 위에 가운을 입히는 경우도 있고 저는 후자였습니다. 머리에 급식 아주머니처럼 모자도 씁니다. 안마 의자에 누워서 눈 냉찜질을 하다가 수술실로 입장을 했습니다. 엄청 온도가 낮고 추운 수술방에 눕습니다. 보통은 눈을 고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겁이 별로 없어서 그냥 잘 뜨고 있었습니다. 눈에 엄청 차가운 물을 계속 공급해줘서 수술 중에 깜빡거리고 싶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듭니다. 기계가 위로 왔다 갔다 하다가 녹색 점만 계속 보라는 선생님 말씀과 함께 레이저가 조사가 됩니다. 간호사님들이 손도 잡아주고 숫자도 세줍니다. 한쪽을 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 때 이미 눈이 잘 보여서 신기합니다. 양쪽을 그렇게 반복하고 나면 끝이고 실제 수술만 따지면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수술 후에 통증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결론은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복불복이라 어떨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예 안 아팠다는 사람도 있고 지옥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당일에는 너무 멀쩡해서 어디라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도 그래서 라섹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둘째 날 새벽 내내 혼자 밤새 양파를 까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옥 같은 경험담에 비하면야 눈물이 미세하게 계속 나오는 정도의 따가움이었지만 그래도 통증이 아예 없지는 않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후의 관리는 의사의 처방대로 항생제, 소염제 안약을 잘 넣고 자가혈청 안약이나 인공눈물로 건조 관리를 하면서 정기검진으로 시력 및 각막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과 선글라스 잊지 마시고요. 가장 체감으로 느껴졌던 부작용은 안구 건조증이지만 수술 전에 이미 15년간 렌즈를 껴오면서 느꼈던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눈에 뭘 넣고 다니지 않으니 오히려 수술 후 건조증은 미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건조증이 좀 나아졌다 싶은 게 6개월, 이제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안구 건조증 카페나 각종 커뮤니티에 보면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건조감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요. 그래서 신중 또 신중하셔야 합니다. 건조증 치료는 인공눈물이나 자가혈청 안약을 점안하고 안연고를 사용해주면 대부분 낫게 되는데요. 중증도로 심하신 분들은 리피뷰라는 안구건조 정밀 검사를 토대로 IPL, 리피플로우 등 전문 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건조의 원인이 꼭 수분이 부족해서만은 아니고 수성층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질층이나 마이봄샘이라는 우리 눈에 윤활유를 공급해주는 부분이 막히거나 염증이 있다든지 하는 안건염 등으로 다양한 원인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꼭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 후에 보호렌즈 제거를 하고 며칠 안 돼서 건조함으로 인해서 각막에 상처가 났었는데요. 그때 보호렌즈도 다시 끼고 점도가 높은 인공눈물로 바꿔서 건조 관리를 하면서 치료가 됐었는데요. 단순히 인공눈물 넣는 것뿐만 아니라 가습기를 통해서 실내 전체적인 습도 관리, 물도 많이 마셔주고 오메가3나 영양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저녁마다 눈꺼풀을 닦아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뜻하게 눈찜질을 해서 눈을 풀어준 후 더럽고 질이 안 좋은 기름을 닦아내주시면 좋습니다. 안과나 약국에 가시면 눈 전용 세정제, 오큐소프트, 데모덱스 등 많이 있습니다. 빛번짐은 저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고요. 눈의 피로감은 좀 더해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쉬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제 생활 습관도 문제겠지만요. 또 이전보다 눈이 좀 약해졌는지 결막염, 다래끼 등 염증이 좀 잦습니다. 약 쓰면 금방 나아져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이 외에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각막 혼탁이나 원추각막, 각막염증, 각막 확장증, 원시 등의 부작용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개개인의 특징과 수술 집도의의 능력, 사후 관리에 따라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라섹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외선 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막 상피 부분에 자외선을 받게 되면 투명한 각막이 흐려져서 시력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 라섹 수술 후 몇 개월 동안 선글라스를 껴야 될까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평생 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수술 여부를 떠나 자외선이 눈에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충분한 정보 습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데이터화된 정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실제 수술자들의 후기와 그들과의 교류였습니다. 꼭 라섹, 부작용, 안구건조 등 커뮤니티 가입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정보와 후기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